잠을 청한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미양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언가 철썩대는 소리, 낮은 신음소리,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거친 숨을 쉬었던가. 미양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과의 뜨거웠던 시간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차갑고 무미건조했었죠. 그러다가 미양은 어쩌면 방 너머에서 수영도 이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수영 씨도 지금 깨어 있을까? 이 소리를 듣고 있을까? 미양은 조용히 창문을 닫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어요. 수영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신뢰감 있는 눈빛,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끌리는 게 이상했어요. 벽 너머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살이입니다. 지금 미양의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리산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화개장터를 지나가는 바람에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약초와 산나물, 그리고 강물이 만들어내는 촉촉한 공기, 3년 만에 맡는 냄새였죠.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던 곳입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평사리 들판이 이 근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나날들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정년 후 시작한 새 인연들은 하나같이 상처만 남겼고 결국 저는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어요. 민박집은 그대로였습니다. 30년 전 첫 발령지에서 주말마다 찾아오던 그 집. 박만수 씨가 대문 앞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한 선생님 아니가? 이게 몇 년 만인교? 만수 형님, 그새 더 젊어지셨네요. 헛소리 마이소. 나도 70이 넘었어. 방은 옛날 그 방 줄까? 형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왔는지, 왜 이제야 왔는지. 그저 옛날처럼 툇마루에 앉으라며 보리차를 내왔죠. 오늘 손님이 2팀 더 있는데 괜찮지? 한 팀은 젊은 커플이고 한 팀은 혼자 오신 여성분이요. 물론이죠. 여자 혼자 꽃집 파는 양반인디 말수가 없어. 형님이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마당 구석 감나무 아래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가디건을 걸친 뒷모습, 어깨가 작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인사는 나중에 하시소. 저 양반도 마음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 형님의 말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온돌방 특유의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을 때 마당의 여자가 천천히 일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감나무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형님이 부르는 소리에 마루로 나갔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녀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서미양이에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인사를 하며 처음 본 얼굴은 생각보다 환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한수영입니다. 편하게 드시죠. 우리는 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차려준 산채 반찬들을 조용히 먹었어요. 그녀는 몇 번 숟가락을 들다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후 형님이 약초차를 내왔을 때도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찻잔을 들어 올리는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그녀의 손이 아니라 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등을 데웠지만 머릿속은 차가웠어요.
아내가 떠난 뒤 3년 그 사이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영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재혼 상담소에서 만난 여자가 했던 말. 그녀는 친절했고 따뜻했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었죠. 2달을 만나다가 문자 한 통으로 끝냈습니다.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잃을까봐. 잠을 청한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미양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언가 철썩대는 소리, 낮은 신음소리,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거친 숨을 쉬었던가. 미양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과의 뜨거웠던 시간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차갑고 무미건조했었죠. 그러다가 미양은 어쩌면 방 너머에서 수영도 이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수영 씨도 지금 깨어 있을까? 이 소리를 듣고 있을까? 미양은 조용히 창문을 닫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어요. 수영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신뢰감 있는 눈빛,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끌리는 게 이상했어요. 벽 너머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니 서리가 내려 있었어요. 11월 초의 지리산은 이미 겨울 문턱이었죠. 멀리서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양 씨였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잤나 봐요. 두툼한 점퍼를 걸치고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봤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중간 방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남녀가 나오더니 서로 꼭 끌어안고는 민박집을 나가는 게 보였어요. 수영과 미양은 순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소리를 2사람 다 들었던 게 분명했죠. 수영은 헛기침을 몇 번 하다가 어색한 분위기를 돌리려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술을 제법 드신 것 같은데 속은 괜찮으신가요? 네, 미양은 얼굴이 붉어진 게 들킬까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 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느린 숨, 무언가를 참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박만수 형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갈 건교? 벽송사 쪽으로 천천히 걸어볼까 합니다. 그래, 좋제. 미양 씨도 벽송사 가본다 하던디 같이 가이소. 형님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미양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으시면요. 저도 좋습니다. 우리는 9시쯤 민박을 나섰습니다. 화개천을 따라 걷는 길, 물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가을이 깊어 수량이 줄었기 때문이죠. 길 양옆으로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미양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 씨는 여기 자주 오셨어요? 예전에는 자주 왔습니다. 젊었을 때. 혼자요? 처음엔 혼자, 나중엔 아내와 함께. 말을 꺼내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미양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제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했죠. 저도 남편이랑 한 번 왔었어요. 10년 전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벌써 아팠거든요. 병원에서 여행 가라고 했죠.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그 뒤였죠. 5년을 더 투병했거든요.
미양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돌아가신 지 2년 됐어요. 그동안 꽃집하면서 혼자 살았죠. 다시는 남자 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간 뒤로 몇 번 만나봤는데 안 되더군요. 그래서 다짐했죠. 그냥 혼자 사는 게 맞다고. 벽송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절 마당은 고요했어요. 스님 한 분이 낙엽을 쓸고 계셨죠. 우리는 법당 앞에서 잠시 합장을 하고 절 뒤편 숲길로 들어갔습니다. 이 길 예쁘네요. 미양 씨가 낙엽 쌓인 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단풍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여기가 좋은 게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조용해서 좋아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가끔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규칙적이었어요. 조급하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걸음. 수영 씨, 한참 후 그녀가 불렀습니다. 왜 또 여기 오셨어요? 힘들어서? 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울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사람들도 제 마음도 저도요. 미양 씨가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숲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꽃집 하면서 매일 사람들 만나잖아요. 결혼식 꽃다발 주문하는 사람들, 장례식 화환 주문하는 사람들. 다들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어요. 중간이요?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 내보는 거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정년 후 시작한 자원봉사도 독서 모임도 다 의미 없었어요. 그저 시간을 채우는 일일 뿐. 해가 기울 무렵 민박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저녁상을 차려놨어요. 된장찌개와 더덕구이, 산나물 무침.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편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많이 걸었네요. 미양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다리가 좀 아프네요. 내일은 좀 쉬셨다 다니세요. 미양 씨는요? 저도 쉬려고요. 여기 마당이 좋아서 그냥 앉아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나니 어둠이 깔렸습니다. 형님이 마당에 평상을 펴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죠. 수영 씨, 미양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쌌죠.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손을 잡은 채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괜찮네요. 미양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있는 게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도 힘을 주어 응답했어요. 그날 밤 평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잠시 마주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제 등을 쓰다듬었죠. 포옹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웠다는 것. 그리고 함께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다는 것. 잘 자요, 미양 씨. 수영 씨도요.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양은 금방 잠이 들었다가 어떤 소리에 잠을 깼어요. 깊은 밤, 적막감이 도는 방 안에서 그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바로 어젯밤, 옆방의 남녀가 내는 소리였죠. 미양은 숨죽이고 듣고 있다가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두 손으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수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함께했던 그 남자 따뜻하고
젠틀한 모습의 수영이 잠자리에서는 어떨까? 갑자기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였어요. 미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커다란 검은 실루엣이 미양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수영이었죠. 미양이 놀랄 사이도 없이 수영은 미양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수영의 얼굴은 뜨거웠고 심장은 튀어나올 듯이 뛰고 있었어요. 수영은 약간 갈라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미양 씨가 나가라면 나갈게요. 미양 씨를 안고 싶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영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미양은 대답하면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런 계산이 없는 둘만의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산새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어요. 옆방도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수영은 미양을 더욱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영이 다시 미양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별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깊이 닿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니 수영은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 방으로 돌아갔나 봐요. 미양은 지난밤에 일들이 떠올라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충만함과 행복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수영이 커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수영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잘 잤어요. 둘은 마당에서 산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지난밤의 일이 꿈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였어요. 창문을 열자 흙냄새가 밀려들었죠. 마당에는 무릉덩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오늘은 나가기 힘들겠다고 했지만 지리산 비는 금방 그친다며 오후쯤 되면 괜찮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미양 씨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조금 더 편안해 보였죠. 그녀가 비 오는 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꽃집 팔 때는 비가 오면 손님이 없어서 싫었는데 여기선 그냥 좋다고요. 저도 공감했어요. 학교 다닐 땐 비만 오면 소풍이며 현장학습이며 다 취소돼서 복잡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그냥 비 소리만 듣고 싶었어요. 11시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이기 시작했죠. 미양 씨가 피아골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비 온 뒤라 괜찮을지 물었습니다. 형님은 길이 좀 미끄럽긴 하지만 천천히 가면 된다고 했죠. 저는 미양 씨에게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좋다고 했어요. 피아골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비에 젖은 낙엽이 미끄러웠어요. 미양 씨가 조심스럽게 걸었죠. 저는 천천히 가라고 여기 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괜찮다고 대답했을 때였어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죠. 저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손바닥을 보자고 했죠. 그녀가 손을 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고 작은 상처가 났어요.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물로 씻어야 한다고 하고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 물을 부었어요. 흙이 씻겨 내려갔죠. 상처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밴드가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미양 씨가 제 손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다 나을 때까지 옆에 있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앞서가며 괜찮은 길을 찾았어요. 미양 씨는 제 뒤를 따라왔죠. 가끔 제 손을 잡고 돌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쥘 때마다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피아골 계곡에 도착했을 때 물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물이 많아진 거였죠. 우리는 계곡 옆 바위에 앉았어요. 미양 씨가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왔다고 아내랑도 자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많이 그리우냐고 물었어요. 처음엔 미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움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아프지는 않은데 허전한 느낌이라고. 미양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숨도 못 쉬겠더래요. 근데 이젠 그냥 빈자리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다고. 저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양 씨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니까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미양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민박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형님은 오늘 특별히 산채 비빔밥을 해주겠다며 미양 씨에게 고추장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좋다고 했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각종 나물과 고사리, 도토리묵이 한 상 가득이었어요. 우리는 비빔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미양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좋았어요. 그녀가 형님께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많이 먹으라며 웃었죠. 식사 후 우리는 다시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어제보다 더 많았어요.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미양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내일 모레면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죠. 그녀가 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꼭 만나자고요. 그녀가 약속하냐고 물었어요. 약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천천히 안았습니다. 그녀도 제 등에 손을 올렸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죠.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요.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을 봤어요. 별빛에 반짝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그녀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오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저 산과 물과 별만 있는 꿈. 그리고 그 속에 미양 씨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지리산 능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짐을 싸면서 자꾸 손이 느려졌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양 씨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녀는 마당을 천천히 돌아보고 있었어요. 감나무, 평상, 툇마루.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있었던 공간들을 눈에 담는 것 같았죠. 형님이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국과 김구이, 시래기나물. 평범한 상이었지만 유난히 맛있었어요. 모든 게 아쉬웠습니다. 형님이 언제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산수유꽃이 정말 예쁘니까 그때 오면 좋겠다고요. 저는 꼭 오겠다고 했어요. 미양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박을 떠나기 전 우리는 잠시 마당에 섰습니다. 미양 씨가 제 쪽을 봤어요. 서울 가면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겠다고 했죠. 그녀가 꼭 하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뒷거울로 미양 씨의 차가 보였어요. 화개장터를 지나고 하동읍을 지나고 고속도로에 올라서도 그녀의 차가 보였습니다. 진주 분기점에서 갈라졌어요. 그녀는 부산 쪽으로, 저는 서울 쪽으로.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방.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양 씨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미양 씨가 받았습니다. 잘 도착했냐고 물었죠. 저도 잘 도착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오늘 뭐 먹었는지, 피곤하진 않은지 그런 얘기들.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양 씨가 서울에 온다고 했습니다. 북카페 준비 때문에 자료도 찾아보고 공간도 알아보려고요. 만나자고 했어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미양 씨가 들어왔습니다. 지리산에서 봤을 때보다 환해 보였어요. 머리도 조금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미양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리산에서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도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미양 씨가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죠. 우리는 천천히 먹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식사 후 미양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부산 내려가기 싫은데 내일 아침 기차 타면 안 되겠냐고요. 제 집이 근처라고 거기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밤 9시였습니다. 미양 씨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깔끔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집 같지 않대요. 아내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 버릇이 남았다고 말했어요. 차를 끓였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미양 씨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제가 방을 쓰라고 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자겠다고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여기 있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죠. 미양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양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녀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안았어요. 이번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 소리와 비슷한 리듬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짧은 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 미양 씨가 다시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온기와 떨림, 그리고 함께 있다는 안도감.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아는 채 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깊이 자지는 못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온도가 느껴졌거든요. 새벽에 깼을 때 미양 씨가 제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어요. 미안하다고 했죠.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어요.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좋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사랑은 외로움을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같은 곳을 보며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것,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에서 만난 온기로, 그리고 그 온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